지금 저는 현재 에서 이제 콘텐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표성민입니다. 올해 2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작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선 저에 대한 자기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 이제 예술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는 시점에 그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이제 일본 대학교 예술학부에서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이제 무사시노 미술대학교 기초디자인학과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재학 중에는 이제 투톤이라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3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건 이제 뭐 스타트업인 아이클로나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이제 워크도 하다가 이제 2023년 4월에 콘텐츠 디자이너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2년 차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워크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이 많습니다. 제가 웹디자인 사무소 에이전시 그 투톤에서 알바를 하면서 했던 작업물인데 이제 이거는 그 카메라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시그마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코퍼레이트 웹사이트를 이제 리뉴얼하는 안건에 투입이 되어서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인터랙션 아이콘이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하단부에 보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카메라나 이제 렌즈나 이런 것으로 이제 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탭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인터랙션 아이콘을 디자인했습니다. 일본에 오게 된 배경이요. 일본에 오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자기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한국에서 건축을 전공했었는데요. 한국은 이제 화려하고 멋있는 건축물은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건축물 본연의 이런 공간적인 이제 디자인이나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생각하는 좀 깊이감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는 일본의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라는 건축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좀 소박하고 담백하지만 좀 더 이런 공간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건축 디자인을 하는 일본의 그 안도 타다오의 건축에 좀 빠졌어서 그때부터 좀 일본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 2년 동안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을 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의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에도 좀 빠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제 하라켄야라는 디자이너가 쓰신 이제 디자인의 디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 밑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디자인이나 건축뿐만 아니라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라키냐라는 디자이너가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군대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일본어 공부를 이제 독학으로 시작해서요. 군대에서 2년 동안 N1을 땄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일본에 와서 이제 남들처럼 다 같이 이제 그 일본 미대 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입시가 제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때 무사시노 미술대학교랑 여러 가지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이제 다 떨어지고 제가 유일하게 붙은 곳이 니혼대학교 예술학부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입학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1, 2년 동안 이제 제가 들어갔던 니혼대 예술학부에서는 이제 디자인 학과라고 했어요. 모든 걸 다 배워요. 그래픽 디자인이랑 프로덕트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을 정말 하바이로하게 정말 다양하게 배우는데 그걸 배우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디자인의 이제 뭐랄까요 디자인의 조형적 기초라든지 디자인의 기본이라든지 디자인을 좀 더 이제 그 분야 자체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제 그 원래 계속 가고 싶었던 무사시노 미술대학교에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하라키냐 교수님을 직접 만나게 돼서 그분의 재미로 들어가서 1년 동안 경험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일단은 일본에서 제가 디자인을 4년 정도 배우면서
일본의 디자인이 참 좋다고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뭔가 뭐랄까요, 좀 멋있고 화려한 것만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디자인의 본질적인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철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조금 더 디자인을 배워보자라는 생각이 든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한국에 취업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 네, 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레 겁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취업이 어렵다, 안 된다 해서. 그래서 일단은 처음은 이제 일본의 기업에서 취업을 하자 생각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제가 나중에 한국에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 회사로 일본에서 입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제일 크게 느낀 점은요. 어, 일본 생활의 장점은요. 음, 한국에 비해서 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좀 계속 경쟁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이 좀 평온해진다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정말 보수적인 문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잘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낀 순간이 많았는데요. 그런 나라에서 디자인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트렌드에 계속 뒤처져 가는 느낌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IT 업계 트렌드는 계속해서 정말 즉각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답습해가는 과정이 좀 느리지 않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캐치를 하고 계속 팔로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직장 생활 하면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인데, 이거는 일단 직장 생활 하면서 느낀 장점으로서는 저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좀 편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진 않았지만 일본은 한국은 막 정말 너도 나도 다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노력을 조금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한국이었으면은 항상 경쟁에 치여서 살았겠다. 내가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정말 좌절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일본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제가 확실히 노력을 하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많이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게 되는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 부분 그 장점과 비슷하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뭔가를 이제 읽어내고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뭔가 잘 얻어지는 게 없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한국이었으면은 사람이 주변의 환경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한국이었으면은 주변에 다들 열심히 하고 막 서로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하는 이제 캐치업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런 환경에서는 저도 좀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흐름에 맞춰 가다 보면은 제 성장이나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좀 주변의 환경이나 그냥 제 주어진 환경에 그냥 안식을 하고 좀 그걸 뭐랄까요, 좀 그걸 만족해 하고 있으면은 개인적인 성장은 좀 더딘 것 같아요. 어, 사실은 가장 최근이었습니다. 이제 최근 1년? 회사 들어가서 1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회사에 입사하면은 되게 하고 싶은 게 탁탁탁탁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는 이런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좀 커리어를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말 좀처럼 잘 안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이 처음이기도 하고 하면서 참 많이 회사에서 생활이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구나를 많이 느꼈던 1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제 처음에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그 일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하곤 했는데 제가 원하는 직무는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UI UX 업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회사에서 맡겨진 디지털 마케팅의 업무를 하면서도 내 전문성이 여기로 이제 쌓여버리는 게 아닐까? 그러면은 내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걱정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식시키기 위해서 되게 좀 이 방향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사내 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에서도 제가 맡은 업무는 이쪽이지만 이쪽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이나 이쪽 안건을 따기 위해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번번이 계속 실패를 하더라고요.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랑 걱정이랑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요. 저는 최근 1년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예, 뭔가 제 자신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런 환경들보다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그런 환경이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걸 참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느낀 게, 어, 저는 사실 회사 입사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 의존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어서 내가 뭔가를 캐치하고 내가 그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뭔가를 이제 내 실력이나 내 커리어나 이런 것들은 회사는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어, 좀 뭔가 오히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해 가면 된다. 라고 좀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서, 어, 지금은 오히려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이제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단점으로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좀 뭔가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지금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디를 가서든 저는 처음부터 잘 풀리는 경우는 항상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도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기까지 3번의 대학교를 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 같은 경우도 저는 원래 이제 라인이라는 회사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도 이제 가고 싶어서 인턴까지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뭔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항상 일은 안 되고 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런 에피소드에서 녹아나는 게 저는 이제 일본에 와서 야끼니쿠 가게 알바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일본어를 한참 못하는 상황에서 알바를 들어갔었어요. 알바를 여러 개를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들어간 알바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원래 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당시 점장님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주방으로 빠졌는데 주방에 빠져서도 점장님이 이제 막 뭐 이거 깨 뿌려라 이제 뭐 이제 물 끓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진짜 간단한 일본어인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어리버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장님이 저한테 그때 당시에 막 엄청 욕하면서 야츠 야로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한국말로 치면은 놈, 녀석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장님께서 저를 이놈 저놈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제 너는 그냥 저기서 찌그러져서 설거지나 하고 있어라. 해서 저는 설거지 계속 했어요, 진짜 그때 하면서. 근데 좀 많이 이제
유학을 왔는데 현타도 많이 오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일본어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요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1인분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가게에는 이제, 이런, 민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좀, 그 일에 적응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본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요리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어깨 너머로 좀 배우려고 하고 해서, 한 6개월쯤이 됐을 때 점장님이 저를 놈, 새끼 이런 거에서 표상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처음으로. 표꾼.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가서. 그리고 뭐 한 1년 반 지나니까 점장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마지메꾼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이제 이게 마지메가 성실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2년 반 정도를 제가 거기서 일했는데, 한 2년 반이 지났을 때는 제가 거기서 아르바이트 리더를 했었어요. 그리고 점장님을 퇴근하면은 제가 그냥 그 가게의 모든 요리를 다 책임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경험에서 저는 좀 오히려 제가 단점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좀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결국에는 해내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꿈이랑 하고 싶은 일은 좀 달라요. 이게 제 꿈은 사실상 조금 뭔가 동떨어진 얘기라고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제 꿈은 사실 예전부터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좋은 아빠가 된다고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면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좋은 아빠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너 잘 챙겨주면 되지. 라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 되게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받쳐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 이제 이런 스펙적인 부분이나 이런 커리어적인 부분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적인 면에서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 스스로가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랑 똑 닮은 사람을 이제 키워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제 자식이 좋은 사람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이런 이제 능력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 인격적인 성장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없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저희 아버지를 보고 좀 느끼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혼자서 이제 3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좀 되게 유복하지 못하게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좀 그 와중에서 자수성가를 하셔서 이제 두 아들을 키워내시고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미술을 하고 싶었는데, 미술은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데, 내가 미술을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물론 부모님께 정말 받은 게 많지만, 내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내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자식이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게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거는 사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해왔던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그냥 본디 가지고 있는 잘하는 능력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을 하거나 알려주거나 가르쳐 주는 것,
누군가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한국인들 취업을 도와주는 서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유학생들을 이제 취업을 도와주고 같이 이제 하면서 정말 그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만한 책임감도 확실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책임감을 베이스로 저도 막 알아보고 하잖아요. 저는 원래 디자인 쪽에밖에 취업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도와주는 친구들은 다 막 컨설팅이나 상사나 이런 일반 문캐라고 할까요? 문과 계열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 도와주면서 이제 보람도 정말 많이 느끼고, 그리고 뭐 제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걔네들을 도와주려면 뭐 상사 뭐 이런 거 뭐 컨설팅 어떤지. 그러니까 제 배경식도 넓어지고 뭔가 되게 많이 성장하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제가 디자인적인 스킬이나 아니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쌓이고 다른 사람들도 저의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저는 뭐 클래스 101이나 지금 하는 클래스 101이나 아니면은 뭐 패스트 캠퍼스나 이런 것처럼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대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강의뿐만이 아니라 출강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나와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중에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 네, 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은 5년 뒤 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5년 전에 제가 딱 처음 일본에 왔어요. 5년 전에. 그때 24살에 일본에 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가 5년 전에는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전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뭐 지금의 회사에서 이렇게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을지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5년 뒤에는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34살이면은 저는 그때는 일단은 결혼을 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년 뒤에 34살에는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2년 차니까 그때는 경력도 한 6년 차, 7년 차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충분히 프로젝트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팀 리더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끄는 팀원들에게도 좀 신뢰나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년 뒤까지는 뭔가 확실히 사회에 임팩트를 줄 만한 작품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는 해놓고 싶습니다.